처음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남편의 차였습니다. 낯선 여자의 흔적이 내 남자의 차 곳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보, 여기야, 얼른 타, 얼른 타. 여보, 나 데리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왜 머리카락? 여보, 이거 너무 긴데? 30cm 좋게 넘어 보인다? 내 건 아니잖아. 당신 혹시 가발 쓰고 다녀? 뭐야, 이거 머리카락이 뭐야? 그 눈이 그렇게 밝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잠시만. 립스틱 이것도 뭐야? 레드 3호? 나 핑크 1호만 쓰는데? 이것들이 뭔지 당장 브리핑 좀 해볼래, 자기? 아니,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예인 알지, 예인이? 응? 우리 회사에서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온 거지. 비가 왔지. 맞아. 비 왔었어.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까지 내가 바래다 준 거야. 근데 그때 떨어졌나 봐. 아주 버벅버벅 된다. 걔는 그렇게 칠칠받아서 어떡하니 정말. 아무튼 당신이 부하 직원까지 신경 쓰느라 애쓴다 진짜.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자기 여기 전화 온다 자기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김 부장님한테 온 건데 내가 스피커폰으로 해줄게 자기야. 여보. 제발 받지 마. 네. 자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니, 내 립스틱 자기 차에 두고 왔나 봐. 이따 올 때 갖다 줘. 자기야. 어머, 김 부장님 목소리가 되게 여성스럽게 바뀌었네. 그동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 자기? 우리 부장이 원래 아무한테나 자기야 그래. 여보, 내 정말 맹세하는데 바람 피우고 절대 아니야. 이게 뭐가 아니야. 딱 걸렸어. 모든 게 다 들통난 상황이었어. 바람은 아니라고 따박따박 웃기던 남편과 그 여자. 답답했던 저는 결국 불륜녀를 만나서 직접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저기요. 그쪽이 장애인 씨? 제 남편 보고 저기요 했던 그 장애인 씨? 불륜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우길 거예요? 아니, 몇 번을 말해요? 불륜은 당신 남편 뺏을 때나 그런 거지. 나는 당신 남편 뺏을 생각이 아예 없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재홍 씨 같이 좋은 남자를 당신 혼자 독차지하는 건 그건 양심에 안 찔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당신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이 남편을 공유하면서 사이좋게 살자고요. 알겠어요? 이게 뭐라노? 공유라니. 지금 내 남편은 쉐어하자 이거야 지금? 네. 그런데 그게 왜요? 아니 혹시나 당신 남편 공유할 생각 없으면 말하세요. 제가 맘만 먹으면 그냥 재홍 씨 확 뺏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 지금 협박 당한 거야. 나 그런 거야. 나 지금 그런 거야. 혼란스러워.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아니 공유주택, 공유자동차, 별별 공유 서비스는 다 들어봤어도 남편 공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놓고 남편을 만나겠다는 이 황당한 불륜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싫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예. 공유하자고 불륜녀가?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 맞아? 네, 이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이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공유할 만한 것들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 사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결혼 10년 차인 아내 A 씨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내는요 남편 직장 동료인 유부녀 B 씨와 남편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 가정을 좀 지키고 싶었던 이 여성 A 씨는 고민 끝에 남편을 한번 한편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대신에 내연녀 B 씨에게 연락을 해서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고 불륜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연녀도 그때는 알겠다고 흔쾌히 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불륜이 아니다 하고 딱 잡아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불륜했다는 거 인정했네요. 근데 인정하고 또 안 만나겠다 동의까지 했잖아요. 네, 제가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 실제 당사자들의 합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네. 만나겠다 아하. 약속하잖아요. 네. 제가 그 뒤로 안 만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고 만나는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네. 거의 대부분 앞에서 했던 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참. 맞습니다. 이 내연녀의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다고 하고요. 아내한테 들킨 이후에도 남편과의 만남을 계속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결국 내연녀에게 연락해서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부터 이 내연녀가 본심을 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을 그냥 나랑 공유하자.
이대로 두면 이혼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자신의 제안을 안 받으면 남편도 뺏고 그리고 애들도 아빠를 잃게 될 거다 이러면서 아내를 또 도발까지 했습니다. 야. 진짜 뻔뻔하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때 잘못했다고 싹싹 빌 텐데 당연하죠. 오히려 남편을 공유하자 아니면 남편을 빼앗겠다. 아.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당당함이네요. 협박, 거의 협박인데 내연녀의 이 발언 때문에 아내가 더 분노했겠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아내는요, 내연녀를 찾아가서 결국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말다툼 뒤에는 몸싸움까지 이어져서 경찰까지 충돌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은요,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됐고 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 명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 남편 한 명 때문에 아내와 내연녀가 육탄전을 벌이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이 남편은 그때 뭐 하고 있었대요? 아유, 그러니까. 어이없네요. 아니 근데 공유는 없던 일이 됐어. 그러면 남편은 둘 중에 한 여자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 부인한테 갈까, 부인한테 갈까, 부인을 아니면 해야죠. 내연녀한테. 오. 나 내연녀한테 갔을 것 같아. 느낌이 막 그래. 맞습니다. 맞아. 네, 남편은요 내연녀 B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정을 좀 회복하려던 A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에이. 얼마 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요. 하하. 역시 집을 나왔던 B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던 B 씨는 이 A 씨의 남편에게도 이혼을 좀 요구하면서요. 빨리 이혼하려면 경제적 지원을 끊어야 한다 종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이 모든 걸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결국 B 씨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륜을 들키면 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뭐 죄의식 같은 거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더 뻔뻔해졌어요. 적반하장 막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커플 아주 그냥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네. 가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생애를 바쳐가면서. 근데도 네. 불구하고 남편도 그렇고 또 불륜녀도 그렇고 오히려 적반하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속심리가 뭐길래 오히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일어나. 대개는 이런 일을 딱 버리고 나서는 본인들도 내심 불편한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불편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치 화를 내듯이 자기가 당당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왜 너무 부끄럽거나 이럴 때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이건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자존심, 남아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보인데 이건 사실 불륜을 넘어서서 한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그 행위 앞에 이런 뻔뻔함은 저는 도를 넘은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내가 참다 이제 그 상간자 소송을 했어요. 네. 법원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 판결이 있더라고요. 공유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내연녀 소송을 하면은 내연녀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 그럼 아내도 좀 이제 수그러들어가지고 이제 조정으로 이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끝까지 이제 뻔뻔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적반하장으로. 그럼 아내가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위자료도 많이 나오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도 뭐 남편을 공유하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반성을 안 한다고 해서 위자료 3천만 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지점에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도 이혼을 결심을 했다 쳐요. 이혼을 결심을 하면 내연녀하고 이 남편이 동거를 하면서 우리 집안이 함께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하거나 아니면 빼돌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분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이거 문제되잖아요. 이럴 그럴 때 수 어떻게 해야 있죠. 돼요? 그게 사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날 수 있는데 재산까지 이렇게 그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증여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소비하고 탕진해버린다든가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그런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항목이지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공평을 기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대법원에서 혼인 생활 중 외도한 배우자가 과도하게 재산을 이전했을 때 재산 분할에서 이 기여도 비율상에서 좀 불이익한 내용을 판결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도를 한 남편이 내연이한테 수천만 원 넘는 돈을 증여를 하고 엄청난 금전을 같이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1심에서 5대5 재산 분할이었는데요. 이게 2심에서 5.5대 4.5로 아내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외도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